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2012년 기준 전 세계 IT 기업 중 세 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10년 8위, 2011년 5위에서 2계단 수직 상승한 것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애플이 1위, 2위는 구글이 차지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이 4위, 5위에 올랐습니다. PC와 유선 기업이 하락 추세인 반면 모바일 스마트 혁신 기업은 상승세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째 1%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식탁 물가를 가늠하는 신선식품 지수는 7.4%나 오르고 신선 채소는 무려 25.1%나 급등해 서민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상품 진열을 담당하던 하도급 인력 1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용노동부가 판매 도급 사원들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토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며 이마트는 지난 2007년 파트타이머였던 캐셔 직군 5천여 명을 정규직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상장사 주식 배당 등으로 1,200여 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등 작년 실적이 좋았던 IT와 자동차가 주력인 그룹 총수들의 배당금이 큰 폭으로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서입니다. 3일절 연휴 즐겁게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장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미국의 시퀘스터 발동이라는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개장 때는 참 잠잠하고 덤덤하게 대처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심때가 다가올수록 낙폭이 조금씩 커지더니 지금은 점심때에 비해서는 2배 정도로 그 낙폭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2014포인트입니다. 12포인트가 빠졌고요. 반면 코스닥은 2.2포인트가 오르면서 538선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이제 오후에 과연 어떻게 1시간이 남은 시장 흘러갈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3월 증시전망 센터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하나대투의 김지환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3월 코스피 지수를 1940에서 2080선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변동성 요인은 상존하지만 상방 견인한다라는 의견을 주신답니다. 네,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 이슈로 보는 종목, 게임주를 사볼까, 또 중국 관련주의 투자 의견은 갤럭시 S4 출시 임박해서 관심 가져볼 품품주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네, 이번 주 예감은 펜스탁의 이광호 팀장입니다. 미국의 시퀘스터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향후 정치 일정이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인지를 보겠다고 합니다. 자, 중국 양회가 개막됐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군요. 네, 다음은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박현상 대리입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우호적인 규제 완화와 차트 우상향이 지속된다라는 의견을 준다고 합니다. 네, 오늘로 3월 시장이 시작됐습니다. 2월 달엔 참 변동성이 큰 장이었습니다. 한때 1930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뒤로 갈수록 2000선을 회복한 채 3월로 넘어왔는데요. 자, 3월 증시 방향 과연 어디를 향할지, 자, 먼저 각 증권사들의 3월 증시 전망부터 살펴봅니다. 네, 각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입니다. 삼성에서는 1950에서 2050선을 내다봤고요. 하단 지지력 테스트 이후 추세 상승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유망업종과 종목은 경기민감, 정책 수혜주, IT 자동차를 내다봤습니다. 자, 대신증권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봤고요. 신한증권은 IT, 정유, 조선, 중국 소비주 등을 봤습니다. 하나대투 역시 인터넷, NHN, 반도체, 삼성전자 등등 공통적으로 IT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우리현대, 한국, KDB, 대우증권의 전망입니다. 우리증권의 투자증권에서는 동시만기 물량 부담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고, 현대증권에서는 장기 상승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속도 조절을 당부했습니다. 한투에서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직전 고점 2050포인트 돌파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봤고요. 대우증권에서는 미국, 유럽 정치 리스크를 경기 모멘텀이 상쇄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하나대투 김지환 리서치 센터장님께 3월 증시 전망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월 시장이 열렸지만 시장에는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시퀘스터 발동, 또 유로존 불안 등등 이 대외 변수가 상존해 있는데요. 자, 3월 달에 체크해야 될 주요 일정은 무엇이고 코스피가 과연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3월 중에는 크게 좋은 요인, 나쁜 요인 뒤섞여 있어서 좀 혼란스러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3월 14일에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첫 금융정책회의가 될 텐데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번 금리 인하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그때 금리 인하가 좀 더 이어지는 금리 인하의 어떤 출발점이 될 것인지가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3월 15일에는 이태리 문제인데요. 새 의회 개원 등록이 마감됩니다. 이미 상원 하원에서 혼란스럽게 끝났기 때문에 15일까지 연정 구성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 이것이 잘 안 되면은 또다시 이태리발 불안 요인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월 말 27일경에는 미국 잠정 예산안 시한이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예산안이 이미 알려진 대로 의결이 안 되면은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좋은 요인, 나쁜 요인 섞여 있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저희는 종합주가 지수가 대략 1940에서 2080 정도를 3월 중에 유지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태리 총선, 시퀘스터 등의 변동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남아 있고요. 유동성은 상당히 풍부한 편이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국내 증시가 좀 매력이 여전히 있다. 이런 측면들이 상방을 견인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가격 매력 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미국의 시퀘스터가 현실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이미 예측한 결과라며 그 영향은 좀 미미한 듯 보였습니다. 개장 때까지는. 근데 좀 오후 들어서 그 낙폭이 조금 커지는 것들 때문에 이것이 상당 기간 좀 유지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감도 좀 드는데요. 안 돼도 될런지 아니면 계속 좀 염려하고 이게 지켜봐야 되는지 향후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예, 미국 시퀘스터 문제는 명백히 악재입니다. 이것이 중도에 반전된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여전히 반반인 상태이고요. 이것이 발효되면은 미국 GDP의 약 0.5% 정도에 해당하는 삭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을 컨센서스로 대략 2% 내외에서 전망해 왔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약 0.5%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돼서 진행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다만 급격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만한 경기 회복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민간 부문의 소비가 견조하고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 그리고 건설 투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미국 경제의 어떤 내수 회복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미국 경제 전망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아니지만 당초보다 기대치는 좀 삭감됐다. 그리고 약간의 변수가 있다고 하면 향후에 재협상 여지는 좀 남아있다. 이런 정도 선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미국에서 지금 증시를 짓누르는 악재 중에 하나가 이제 이탈리아 정치 변수라고 보여지는데요.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알려진 대로 하원에서는 현장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만 상원에서는 과반이 없는 형태로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15일에 의회 개원일이 있는데 여기서 이때까지 연정 구성에 대한 합의를 봐야 될 것이고요. 이것이 안 되면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주요 당 대표들을 불러서 연정 구성에 대해서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만약에 연정 구성이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총선을 다시 치러야하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 이태리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리고 그다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우리 주식시장에 크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악재로는 여전히 그 영향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신정부 출범과 앞서서 이러저러 좀 진통은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의 상당 부분은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신정부 관련해서는 가장 큰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새로 구성된 경제팀의 금융정책 방향입니다. 신경제팀의 정책 방향이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금융정책으로 이어질 것인지가 아마 제일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이 이번 3월 14일 한은의 금통위에서부터 어느 정도 시사점을 주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새로 구성된 경제팀의 입을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과거에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그 다음 해들보다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2년 이후에 약 4번의 대통령 임기가 있었는데 그 첫 해마다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커서 평균 한 16% 상승을 해왔었기 때문에 신정부 효과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기대감은 유효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포인트는 말씀드린 대로 신경제팀의 금융정책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연초 이후 진행돼 온 디커플링 현상 조금 더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는 점점 해소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자간의 답을 좀 주십시오. 쉽지 않은데요. 완만하나마 디커플링은 해소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나타났던 디커플링의 제1번 요인은 역시 급작스럽게 진행된 엔저에 대한 공포감입니다. 근데 그것이 금년 들어서 엔저가 94엔 전후에서 어느 정도 주춤하면서 약간 일단락되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엔저가 진행되더라도 원화 자체가 실질 실효 환율로 봤을 때 과거 평균 수준에서 그다지 고평가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환율로 인해서 한국의 수출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영역에까지 아직 진입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약간의 안도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해 4분기 이후에 기업 실적 부진이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돼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 기대치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을 보면 결국은 미국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 한국 주식시장이 나홀로 디커플링 된 상황이 그렇게 장기화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국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약간의 기간 오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코스피와 세계시장 간의 디커플링은 점진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속도는 그렇게 급격하게 좋아지지는 않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을 끌어갈 만한 상승으로 이끌어갈 만한 강력한 어떤 매크로적인 요인이 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디커플링의 해소는 상당히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디커플링은 대체로 좀 완만한 속도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계시고요. 자,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그다지 좀 만족할 만한 수치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과연 1분기에는 기업 실적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 엔저 영향이 어느 정도 계속 또 영향을 미치게 될런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지금 코스피 200 편입 대상 기업들의 1분기 예상 실적은 컨센서스로 보면은 26조 9천 정도입니다.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1.1% 정도 감소한 건데요. 이것이 지난 4분기 실적에 비하면은 23조 8천 정도가 되는데 그것에 비하면은 한 13% 정도 늘어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그럼 4분기가 바닥을 치고 1분기가 개선되는 쪽으로 봐도 좋을 만큼 신뢰도가 높으냐면 그런 정도는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가 분기 말에 임박하면은 최근 같은 상황에서는 하향 조정되는 경향이 많았었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 개선되는 걸 가지고 개선 전망이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매크로 환경에서도 보면은 수출 상황이 아직 개선된 것 아니고요. 그다음에 엔저가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한두 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후행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금년도 1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 실적에 순차적으로 반영돼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1분기 기업 실적이 바닥권에는 있어 보이지만은 개선된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주 목요일은 동시에 만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충격을 미치는 일이 생길까요? 단기 변동성 위험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베이시스가 좀 개선되고 있는 걸로 봐서 현물에 대한 매도 압력은 크게 높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매수 차익 잔고 수준을 보면은 지금 10조 2천억 꽤 높은 편입니다. 연초에 비해서는 많이 한 2조 원 정도 축소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어도 그렇게 수급상으로 유리한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수급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기관이 우리 증시에서 버팀목 역할을 그런대로 잘 해줬는데요. 자,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상당히 좀 거세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해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더 사줄런지 어떨까요? 수급적인 측면에선. 지금은 크게 봐서 투신의 경우는 보면은 투신 자체 시장 판단이 아니고 투신 펀드로의 자금 유입 여부인데 최근 한 2년 정도의 추세를 보면은 주가가 오르면은 펀드 설정이 늘어나고 주가가 내리면은 펀드 설정이 늘어나고 주가가 오르면은 환매 압력이 커지고 그러한 숨바꼭질 형태의 사고 팔고가 반복되는데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펀드 환매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투신권의 매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꾸준히 살 수 있는 것이 연기금인데요. 연기금은 분기 평균 한 2조 원 내외의 매수를 꾸준히 지속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가 시장을 지탱해주는 요인 정도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연기금이 한 2조 정도 분기별로 산다면 이제 3월 달에 한 5천억 정도 평균적으로 순매수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일단은 계산해보고 대응을 해봐도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의 매력도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추세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렇게 지지할 만한 요인은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부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원화 강세 수혜나 정부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이 코스닥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정도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대략 한 550포인트 전후가 강한 지지대가 형성이 돼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코스피 시장보다 거의 배 정도, 그래서 퍼가 한 16.8배 정도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크게 유리하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3월 한 달 동안의 관심 업종 및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해 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방향을 조금 바꿔서 반도체하고 인터넷 쪽을 조금 좋게 보고 있는데요. 네. 반도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인터넷 업종 중에서는 역시 NHN을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 광고 그리고 라인 성장 기대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대투 김주한 리서치 센터장님과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큰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로 관련 종목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이슈와 관련 종목들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장 이슈 일단은 뭐 첫 번째로 NHN을 필두로 해서 오늘 그 정부에서 웹보드 게임 규제 철회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첫 번째 이슈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지금 뭐 전인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그런 수혜 종목들이 조금 분위기가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갤럭시 S4가 이제 4월 달에 출시 예정으로 있으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도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게임주, 그리고 중국 관련주, 그리고 갤럭시 S4 출시 관련해서 핸드폰 부품주 등등에 대해서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정부가 웹보드 게임 규제는 일단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관련 기관의 협회 이제 회장으로 정치인이 회장 선임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좀 예상할 수 있었던 분은 예상할 수도 있었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자, 게임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심의를 해본 결과 뭐 권익침해에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처리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이제 웹보드 게임 규제 또 이제 모바일 게임 규제 뭐 이렇게 그 각종 규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이제 그동안에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눌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NHN 뭐 네오이즈 게임즈 그다음에 JC, 뭐 CJ ENM, 뭐 게임빌 컴투스 할 거 없이 지금 상당히 조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적인 수준의 지금 모바일 게임이라던가 웹보드 게임 같은 경우 국내 이제 게임 업체들이 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이제 그 신수종 업종 쪽으로 우리나라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 게임 이제 수출 이제 효자 종목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쪽에 뭐 죽인다기보다는 계속 살려나가는 그런 정책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덩달아서 오늘 또 이제 웹보드 외에 또 모바일 게임 업체들도 덩달아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저 이번 얼마 전에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 뭐 10대인가요? 20대 그 어떤 그 청년이 일가족들을 이렇게 좀 뭐 상해도 입히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뭐 뉴스에서도 보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뭐 해하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하루에 5시간씩 했다라는 게 마치 그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런 기사 보도가 나오고 그런 걸 보면은 사실 게임 업계 우리 경제에 있어서 기여하는 바도 크고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상당히 큰데 좀 그런 식의 그 연관성이 지어져서 자꾸 이런 규제가 주어지는 게 바람직한 건가 하는 생각도 소비자로서는 가끔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게임주 중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꼽고 있는 게 있으실 텐데요. 어떤 기업을 좀 콕 집어서 관심 갖고 계십니까? 네, 역시나 뭐 가장 큰 대형주로 이제 NHN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뭐 NHN 같은 경우에는 웹보드뿐만 아니라 지금 뭐 라인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NHN에 좀 좋은 영향을 미쳐주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거의 뭐 눈에 띄게 대놓고 지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도 상당히 좀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0원 4.56% 상승하면서 현재가 27만 5천 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갭상승에서 상당히 주가 흐름이 강세인 만큼 오늘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한 27만 원 정도까지 좀 눌림목 나왔을 때 한번 매수해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 그러니까 전고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바로 직전에 뭐 또 고점 뭐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지금 작년 이제 2012년 9월 28일 날 29만 2,500원을 고점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는 일단은 뭐 매물대 뚫고 올라오는 부분이라서 29만 2천 원까지 일단 목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보겠습니다. 2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시진핑 체제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면서 이제 경제 방향을 할 수 있는 양회 관련된 그 이슈에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경기 부양책을 중국 정부가 내보낼지가 관건인데요.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전인대뿐만 아니라 양회 그래서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뭐 내용들이 뭐 가장 큰 이슈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회복에 관련해서 뭐 ISM 제조업 지표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상당히 좀 호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경기 회복보다는 소비 회복에 좀 더 주목해야 되는 측면에서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에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소비 종목으로 좀 공략하는 게 좀 바람직할 텐데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워낙 그 이제 유동성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에 좀 더 그 공략해보는 전략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중국 소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료 쪽이라던가 뭐 화장품 그리고 이제 뭐 락앤락 같은 이제 이런 그 주방 기구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콜마홀딩스, 코스맥스, 락앤락, 베이직하우스 뭐 그 외에 뭐 대상이라던가 오리온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대형주 쪽 같은 경우에 중국 수혜라고 할 수 있는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기타 뭐 기계 철강 쪽 이쪽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좀 공략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중소형주 공략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형주 공략 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지금 생각보다 좀 중국 시장이 2.8% 넘게 지금 급락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예상보다는 좀 좋지 못한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한국콜마 홀딩스가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오늘 300원 올라서 현재 2% 상승한 15,15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 성장은 바로 중국 여성들의 화장품 소비로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콜마 홀딩스를 가장 선호주로 관심 종목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1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14,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 관심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 14일이면은 이제 갤럭시 S4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갤럭시 노트 2에서 나오는 것이고, 갤럭시 S3 또 갤노트 2 등 워낙 이제 좋은 실적을 거두면서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 이번엔 과연 어떤 제품이 나올지에 대해서 관심이 큽니다. 예전에 이제 혁신하면 F였는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출시 임박과 함께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옥석을 가려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갤럭시 S4 수혜 관련해서 오늘 종목들 상당히 좀 좋은데요. 대표적인 종목들로는 뭐 삼성전자 당연할 거고요. 삼성전기,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파트론, 아모텍, 옵트론텍, 인프라웨어. 그리고 이번에 그 갤럭시 S4에서 상당히 조금 이제 그 혁신적인 부분이 그 헬스케어 기능을 탑재한다. 그래서 이제 비트 컴퓨터라든가 인포피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좀 관심권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갤럭시 S3 부품 업체들하고 갤럭시 S4 부품 업체들의 뭐 이동이 뭐 크게 없을 기존에 이제 갤럭시 S3에 부품 납품하던 그런 업체들이 그대로 S4까지 연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 기능 같은 것도 이제 신기능들이 탑재되면서 새롭게 단순히 어떤 부품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의 기업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이제 대형주보다는 지금 삼성전자 외에는 사실은 뭐 다른 IT 대형주들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라서 중소형 부품주에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애플과 관련해서 비교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애플하고 특별히 비교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세계 패권 다툼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뭐 거의 압승을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새롭게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 그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기술을 따라잡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업은 어떤 기업이 관심 종목으로 꼽힙니까? 네, 지금 중소형주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트론 주가가 상당히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갤럭시 S4에서 부품 쪽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관여하는 부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DMB 칩이라던가 GPS 칩, 블루투스 칩, 그리고 이제 근거리 통신 NFC 칩, 뭐 이런 쪽에 이제 파트론 갤럭시 S4 부품으로 이제 들어갈 것을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갤럭시 S3에서 뭐 안테나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파트론의 부품들이 쓰였기 때문에 가장 관여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측면에서 파트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가격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파트론 지금 2월 20일 날 25,000원 찍고 한 4일 정도, 아니 4일이 아니지, 한 6일 정도, 5일 정도 눌렸는데요. 그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장대 양봉, 거래량 실르면서 장대 양봉 나와주고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 종목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일단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매물대가 위로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이제 언제 매수하느냐의 타이밍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상당히 많이 실린 양봉이 뜨면서 사실은 갭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일단은 제가 준비했을 때 매수가가 24,500원으로 준비했는데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25,000원 뭐 부근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종가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되도록이면은 25,0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23,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중소형 종목인 파트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헤드라인에서도 전 세계 IT 기업들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애플, 구글, 삼성전자 순으로 1, 2, 3위를 차지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자,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결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 잘 챙겨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아마 한 4, 5년 안에는 애플이 탈락하고 구글과 삼성전자가 1, 2위 다툼을 벌일 것이더라고 전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사당점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일정과 또 전망,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예감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 증시 미시캐스터라는 악재로부터 좀 자유로운 듯한 출발을 보이더니 장중에 계속 좀 시름시름 내려갑니다. 자, 이번 주 증시를 가름한 일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시캐스터가 드디어 발동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아침에는 좀 괜찮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 이번 한 주 내내 이렇게 괴롭힐 변수로 작용할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중국 쪽에서는 지금 기대할 만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리고 정치 협상이 있는데 이 두 회동에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키워드가 어떤 것인지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태리의 총선 결과,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경제지표 등을 확인하셔서 이번 주에 좀 투자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미국의 시퀘스터 관련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자, 이제 악재가 현실화됐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상당 기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그 영향은 또 악재 크기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 이유, 또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는 부자 증세를 꾸준히 추진을 해왔고, 또 공화당에서는 사회보장 지출에 대한 그 축소를 좀 주장하면서 서로 전혀 이제 양보 없는 대립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 결렬은 일찍부터 예상되어 온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국내 시장은 그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시캐스터 발동에도 불구하고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연초에도 그 재정절벽 협상이라는 그런 이제 비슷한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다가 그 3월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추가 재정 지출 확대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주택 시장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실물 경기가 아직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 나가고 있다는 점이 좀 무덤덤한 반응을 나타내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그 향후의 흐름까지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자동적으로 긴축에 들어가면은 9월 달까지 남아있는 7개월 동안 약 850억 달러의 정부 지출에 대한 축소가 들어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약 0.5%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재정 지출 축소로 인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축소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받는 타격은 생각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정치 행보를 조금 예의주시하셔가지고 투자에 참고하셔야 되는데, 일단 3월 27일까지는 이제 임시 예산안 시한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끝나고 오늘 5월 18일에는 또 미뤄놨던 국가 부채 한도 증액 조치가 종료가 되면서 또 다른 협상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그런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시퀘스터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다가 다른 협상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정부 부처의 부분적인 폐쇄 조치라든지 아니면 국가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이제 버티면서 좀 그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주식시장의 주식시장 외에도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채권시장이라든지 환율, 그리고 금 가격 등은 지금 급격하게 결렬 이후에 상승을 했다는 점을 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향후에 정치 횡보의 움직임, 어떤 결과값을 이뤄내는지를 분명히 체크하셔서 주식 투자에 좀 반드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마음의 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지만 이것들이 실물 경제로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그 후폭풍이 상당히 예상 밖으로 거셀 수도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수적으로 잘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의 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됐는데요. 전인대도 열렸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어저께 그 보름 일정으로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렸고 오늘 그 내일 또 이제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시진핑 체제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정부의 그 신도시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이번 회의에서 분명히 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과거의 토지 위주 개발에서 좀 그거에 탈피해서 철도나 도로 기반 시설 관련 투자와 소득 불균형 완화를 통한 이제 질적 성장을 좀 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철도와 그리고 기초건설, 시멘트, 철강 산업 등이 계속적인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그 정책 기조가 그동안의 투자와 수출의 중심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내수 소비 위주로 바꾸고 있는 데다가 이처럼 그 도시화도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 뭐 식음료라든지 의류 화장품 업종들이 헬스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한국 기업들이 이제 그리고 훈풍을 받으면서 계속적인 주가 상승의 효과를 좀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 하나가 또 환경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의 그 주요 도시에서 환경 문제로 인한 이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경제적 손실도 지금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런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이제 노후된 트럭이나 버스를 교체할 것으로 정부가 지원하면서 그 교체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타이어 수요가 또 증가를 하고 또 그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또 다시 한번 이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런 업종들도 좀 이번 중국 정부의 정책에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런 정치적 이벤트를 겨냥을 해서 지금 단기간에 큰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경제 흐름을, 경제 성장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의미 있는 경제 정책은 이번 이제 두 가지 그 양회에서 지금 나오기보다는 경제 성장률이나 주요 경제 지표를 그 확인할 수 있는 4월달에 예정된 국무원 상무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때 그 본격적인 이제 경제 관련된 정책들이 좀 더 제시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기대감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중국 관련주들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시점까지는 한번 그 길게 보셔가지고 그렇게 중국에 관련된 투자를 좀 이어나가신다면 좋은 수익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주목해 볼 만한 글로벌 주요 일정, 또 변수는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태리 쪽에서 이제 지금 연정 구성에 좀 약간 실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계속적인 좀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재총선을 통한 연정 구성은 성공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크게 너무 지나치게 좀 의식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일본 쪽에서 그 아까 드렸다시피 아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일본 중앙은행 총재로 이렇게 내정이 됐습니다. 이제 3월 15일 날 의회에 통과가 된다면 3월 20일 본격적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통화 정책의 완화 중요성을 늘 강조해온 뭐라 그럴까요? 통화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적극적인 사람인 만큼 아베 정부의 그 이제 엔화 약세 기조가 좀 더 이어지면서 국내 그 증시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금 시캐스터가 발동이 된 상황인데 5일에는 전미 그 공급관리자협회에서 그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또 이제 고용지표도 그 8일날 발표가 됩니다. 이제 어떠한 이제 안정적인 경제 기조를 이어나가는지 미국의 어떠한 이제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이제 경제 지표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주요 일정과 변수 등을 살펴봤습니다. 좀 불안한데요. 하루빨리 좀 안정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장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은 어떤 것이 유효할지요? 네, 이제 호재와 악재가 이미 3월달 시장에는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수급으로 이제 앞으로 판가름이 좀 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주요 수급 주차인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인 사자세를 바이 코리아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좀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해소되지 않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을 좀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우려할 만한 요인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다 또다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 만에 1% 가까이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화학이라든지 조선 보험 업종들이 지금 그런 하락폭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춘절 이후에 화학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그 화학 수요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특히나 좀 주의하셔서 조금 이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종들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도 당분간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게 이제 그 대차장고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굉장히 그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서 건설 업종도 좀 주의하셔야 될 업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업종들은 이제 IT나 PC 디램 가격으로 인한 이제 반도체주 분명히 보신다면은
갤럭시 S4에 대한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강세 흐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은행업도 이제 업황 회복이 점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눈여겨 보신다면은 좋은 흐름으로 수익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 건설 등등은 좀 조심하라 이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 넣을 신규 추천 종목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차바이오엔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휴대폰 카메라 렌즈라든지 모듈을 만드는 그런 부품 기업이었는데 차병원 그룹 계열과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 좀 변신을 한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병원 운영 사업도 미국 쪽에서 굉장히 좀 견조하게 지금 운영 실적을 내고 있고 또 바이오 사업 역시도 정부의 그 핵심 산업 가운데 헬스케어 산업이 좀 육성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가 좀 전망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동안에 또 이제 꾸준히 매도세를 보여왔던 기관들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이 기업의 주가를 지금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수익이 가능할 것 같고 간단하게 가격을 좀 잡아드리자면은 최근에 그 단기 급등이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차트를 크게 놓고 보시면 아직 바닥권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에 있고 그래서 이제 11,000원 부근에서 언제든지 매수하셔서 수익을 노리신다면 목표가 13,000원까지 보겠고요. 손절가는 9,500원 잡고 대응하신다면 이 기업에 대해서 좋은 수익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을 좀 살펴보고 그에 따른 AS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네, 지금 표로 보고 계시는데요. 현금이 55% 비중으로 절반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 밖에 SK 하이닉스가 20%, 자화전자와 디지텍 시스템이 각 10%, 15% 비중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을 보면요. 하이닉스가 10.2% 플러스 자화전자와 디지텍 시스템이 4% 내외 수익을 올리면서 의견은 세 종목 모두 다 보유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AS를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트 흐름상 약간의 이제 횡보 흐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좀 하락으로 반전이 된다면은 지금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손절가를 25,000원, 25,500원 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화전자는 이런 이제 박스권 흐름 후에 항상 이제 레벨업하면서 다시 한번 횡보 흐름을 나타내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계단식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텍 시스템 역시도 이제 매물대에 좀 부딪히면서 장기 입형이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큰 폭의 하락을 그려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신다면 이 부분에서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돌파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보유하시는 것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AS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차바이오엔 오늘 말씀하신 종목까지 편입한 포트폴리오 공개하면서 이광호 팀장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추천받겠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인데요. 먼저 지난주 수익률 체크부터 할까요? 네, 지금 ICD가 1.9% 수익으로 왕관을 썼습니다. 1.9%. 여러분의 성에는 차지 않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은 사실 수익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 가까운 수익이 왕관 쓸만합니다. 인터플렉스가 1.4% 수익이고요. 자, 그리고 디오와 이노칩은 각각 손실입니다. 크라운지가 매수가에 지금 미도달에 있는 상태고요. 네, 위너는 이정복 전문가가 ICD로 1.9% 수익으로 위너로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정복 대표를 연결해 AS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왕관 쓰셨는데요. 대응 전략 들어볼까요? 네, 수익이 지금 새로 편입한 이후에는 좀 약간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라서 이제 많이 나진 않았지만 좀 지금 현재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사실 한 차례 급등을 하고 나서 급등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121선을 돌파하고 나서 거길 무너뜨리지 않고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바뀐 상황. 그렇다는 것은 한 차례 더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자리에서는 급격한 조정은 좀 나올 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15,000원 이상을 한번 터치를 한 이후에 그때 조정을 하더라도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홀딩하시는 전략 여전히 유효해 보이고 관련주가 또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뭐 비아트론, 뭐 SFA 이런 장비주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있을 그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 이런 발표가 한번 나와준다면 한번 크게 급등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 자체를 13,000원 정도로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충분히 홀딩하는 관점에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CD 현재 수익을 올리면서 왕관을 쓰고 있는 이 종목에 관해서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매주 월요일 관심 종목 선정해 주시는 동양증권 부평점의 박현상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먼저 지난주 관심 종목 AS부터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인데요. 현재 그래도 수익이 1.4% 정도 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 근처에서 그래도 맴돌고 있는 양상인데 목표가까지 한번 진득이 참고 홀딩을 해볼런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전략을 좀 변경하실런지 어떻게 해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목표가까지는 꾸준하게 들고 가시는 전략이 가장 나아 보이고요.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 있어서는 그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시황이 전혀 변동되지 않는 이상에는 일단 추가로 꾸준하게 들고 가는 게 좀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도 AS를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주 월요일 날 추천드릴 때 대비해서 수급이 썩 그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관별 수급이 2월 26일 날 14,000주 정도, 2월 27일 날 2,000주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28일과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좀 더 기다리신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하지만 손절가는 역시 정확하게 지키셔서 매매하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종목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일단은 오늘 좀 아마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종목인데 SBS 미디어 홀딩스입니다. 뭐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SBS 미디어 그룹의 지주회사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컨텐츠허브라든지 SBS 같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이 좀 보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내용에 대한 말씀보다는요. 지금 보시면 수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27일과 28일 같은 경우에 기관에서 99만 주, 38만 주, 지금까지도 2시 현재 41만 주 정도 지금 기관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동안은 기관 수급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5,000원대 저점을 만든 다음에 다시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하지만은 저희가 차트를 볼 때는 기관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거래량이 증가를 했느냐라는 것까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으신데 역시 거래량 같이 증가를 하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1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미디어 그룹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될 전망이 충분히 보이고 있고요. 뭐 작년부터 계속 나온 규제 얘기가 좀 많이 있었죠. 규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규제 완화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나마 민영 미디어랩이 도입이 됐고요. 지상파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서도 협찬 고지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낮 방송과 심야 방송이 전면적으로 허용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강하게 좀 규제가 끝난다기보다는요. 꾸준하게 규제 완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모습 자체도 봤을 때 미디어주로도 역시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의 내용보다는요 금일이라든지 전일 들어온 수급 측면에서 좀 더 단기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로는 오늘 종가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로는 6,600원, 손절가로는 전 저점 부근인 5,000원까지 같이 제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부조직법 관련해서도 지금 최첨단 이슈가 방송업계인인 만큼 자 그와 관련해서도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박현상 대리가 이번 주 공략주로 제시하신 종목은 SBS 미디어 홀딩스였습니다. 큰 수익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장 마감과 함께 여러분께 또 내일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